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한 대씩 쓰면서 더 이상 이제 늘어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시장은 포화가 됩니다. 그러면 꺾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반도체 수요도 꺾입니다. 그러면 이제 불황이 올 수 있거든요. 왜냐면 이제 투자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러면 떨어집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은 AI는 끝이 안 보여요.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생성형 AI, 이게 지금 4년 전부터 이제 시작을 했는데 지금 올해부터 이제 시작되는 게 뭡니까? 에이전트. 이게 지금 올해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여기에도 엄청난 반도체가 쓰입니다. 앞으로 멀티 에이전트로 아마 갈 겁니다. 그러면은 매주 화요일 저녁 8시에 진행되는 무료 특강 아래의 링크에서 신청하세요. 예, 제가 2달 전에 이 책을 발간했습니다. 이 책은 이제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올라타라라는 제목인데요. 제가 예전에 반도체 책을 이거 말고도 3권을 더 냈는데요. 그건 이제 반도체만 썼습니다. 근데 이거는 60%는 반도체고요. 나머지 한 40%는 투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특히나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 한번 보시면 반드시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되게 쉽게 썼어요. 그래서 처음에 잘 모르겠다 그러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 투자하는데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지금 이제 2세가 판매가 됐거든요, 벌써. 그래서 보시면은 상당히 쉽기 때문에 누구나가 이해할 수 있게 썼기 때문에 투자하신 분들은 반드시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TSMC가 파운드리 시장의 현재의 지배력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예, 그럴 것 같아요. 예, 제가 봐도 TSMC를 이길 수 있는 기업은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삼성 파운드리가 TSMC를 넘어서겠다. 2030년까지 그렇게 발표를 했었는데요. 2019년도가요.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쉽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제가 봐도 10년 동안은 아마 TSMC가 넘버원이 될 겁니다. 실제로 보시면 TSMC 공정이 상당히 좋습니다. 좋아요. 기술도 삼성 파운드리보다 한 3년 정도는 앞서 있어요. 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따라잡는 거는 어렵습니다. 10년 동안은. 하기 때문에 10년 동안은 제가 보기에 TSMC가 계속 많은 시장 점유율을 가져갈 것 같고요. 그렇다고 뭐 삼성 파운드리가 매출이 늘어나지 않냐? 그건 아니거든요. 삼성도 반드시 어느 정도 마켓쉐어 가져갑니다. 지금 보시면 삼성 파운드리는 마켓쉐어가 한 7%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계속 올라갈 것 같아요. 아마도 10%, 15%, 20%, 25%, 30%까지는 갈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게 뭐 금방은 안 되겠지만 5년, 10년 간다 그러면은 갈 것 같아요. 근데 지금 7%인데 이게 2배만 늘어도 엄청나게 성장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보이는 게 보시면은 반도체 시장의 파이는 계속 커집니다. 파이가 커지기 때문에 마켓쉐어가 똑같더라도 영업이익률이라든지 매출이라든지 이런 건 엄청나게 증가하거든요. 하기 때문에 30%까지만 간다 해도 엄청납니다. 하기 때문에 삼성도 나쁘지 않다. 하지만 10년 동안은 TSMC가 아마도 많은 시장을 가져갈 거다.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테슬라가 삼성 파운드리의 물량을 맡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오늘도 보니까 일론 머스크가 삼성한테 고맙다라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고마울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테슬라도 지금 메인 고객이 아니거든요. TSMC에. 보시면은 TSMC는 애플이 퍼스트고요. 그 다음에 세컨은 엔비디아입니다. 하다 보니까 이런 기업들이 특히나 이제 엔비디아가 엄청나게 물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하다 보니까 TSMC 밀릴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이제 삼성 파운드리에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좋은 거죠. 그러니까 리스크가 일단은 해칭이 되죠. 지금은 TSMC랑 삼성이랑 병행해서 쓰고 있어요. 근데 이제 아마 AI 6부터는 아마 삼성으로 갈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왜냐면 이제 예전에 이제 계약을 할 때 이런 조건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문제가 생기면은 일론 머스크가 탭 안에 들어가서 보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면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보면.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불안을 떨칠 수 있는 거죠.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그 다음에 또 보시면은 또 TSMC랑 삼성이랑 다른 게 있어요. 뭐냐면은 TSMC는 가격이 너무 비쌉니다. 근데 이제 삼성은 보다 엄청 싸거든요. 한 30%는 쌀 겁니다. 그리고 또 삼성이랑 하면 좋은 게 뭐냐면은 삼성은 또 메모리도 같이 공급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엄청나게 편리한 거예요. 삼성 쓰면은. 거기다가 또 삼성은 설계도 엄청나게 잘하지 않습니까? 삼성 보시면 이제 시스템 LSI 사업부 있고 그 다음에 또 시스템 SOC 사업부가 있어요. 예전에 보시면은 시스템 LSI 사업부에서 테슬라 칩을 설계를 해준 적이 있었거든요. 엄청나게 도움이 됩니다. 어떤 뭐 칩의 설계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삼성이 도울 수가 있거든요. 물론 이제 TSMC도 할 수 있는데 TSMC는 설계 전문 기업이 아닙니다. 근데 삼성은 전문 기업이죠. 그쪽에도. 하다 보니까 이런 메리트가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러니까 테슬라 입장에서도 삼성이 엄청나게 고마운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마 그 물량을 아마 계속 TSMC에서 삼성 쪽으로 아마 많이 넘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나중에는 아마 잘하면 아마 삼성 파운드리로 전량 가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조심스럽게 아마 예측을 합니다. 테슬라가 파운드리를 직접 하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그거는 쉽지는 않은 문제예요. 왜냐하면 일단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돈입니다. 그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거든요. 최근에 보시면은 EUV 장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하이 EUV 장비를 써야 돼요. 하이 NA라고 하는데 파장이 더 작습니다. 그러면 이제 미세하게
그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2나노 반도체는 필수적으로 써야 됩니다. 하기 때문에 이 장비의 가격이 엄청납니다. 이게 기존의 EUV 장비는 2천억이지만 이거는 5천억 됩니다. 엄청 비싸죠.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치각이라든지 그 다음에 식각이라든지 이 장비들도 2나노 공정하면 훨씬 더 좋은 걸 써야 돼요. 그럼 이것도 엄청나게 비쌉니다. 그런 게 수십 대만 이렇게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팹 하나 짓는 것만 해도 돈이 수십조 원 듭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더 훨씬 더 늘어납니다. 비용이. 이걸 할 수 있는 기업이 많지 않거든요. 테슬라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번다 해도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물론 할 수는 있겠죠. 테슬라 돈 벌고 그 다음에 또 스페이스X에서 상장하고 돈 벌고 하면은 할 수 있겠죠. 근데 부담이 된다는 거죠. 만약에 실패하면 테슬라라든지 스페이스X에 엄청나게 부담이 될 거거든요. 이게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기술입니다. 예전에 보시면은 글로벌 파운드리가 있고 그 다음에 또 UMC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들도 파운드리 넘버 4, 5 이렇게 이제 탑 5 안에 드는 기업이거든요. 이런 기업들도 예전에 보시면은 한 5년 전에 EUV 공정을 하려다가 포기했어요. 일단 두 가지 이슈예요. 첫 번째 자금, 그 다음에 또 기술. 이 두 가지가 허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못했어요. 포기했어요. 근데 이제 테슬라가 바로 한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불가능합니다. 당장은. 근데 이제 최근에 보시면은 일론 머스크가 삼성 파운드리랑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장기 프로젝트입니다. 8년 이상 된 프로젝트거든요. 그리고 또 일론 머스크가 아마 당분간 아마 삼성 파운드리 안에 들어가서 아마 살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아마 라인을 아마 볼 것 같아요. 그러면서 문제가 생기면 계속 이제 문제 해결하면서 배우겠죠. 노하우를. 그러면서 이제 기술력을 쌓아 나가겠죠. 그래서 나중에 8년 계약이 끝나면 그때는 아마 독립을 하려고 할 겁니다. 그때는 아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때가 되면 이제 돈도 어느 정도 모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기술력도 어느 정도 쌓이기 때문에 8년 이후에 그때는 아마 가능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때가 되면 가능하지 지금 당장은 제가 보기에는 불가능합니다. 거의 저는 99%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 반도체 사이클이 과거와는 다르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다릅니다, 확실히. 왜냐면 예전에 반도체 호황이 왔을 때 보시면은 주기가 있었어요. 예전에 왔던 게 PC가 도입이 됐을 때 그때 이제 개인당 한 대씩 다 PC였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반도체 수요가 엄청 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 사람당 하나씩 이제 PC를 사면서 포화가 됐거든요. 그런 다음에 꺾였습니다. 특히나 이제 메모리 쪽에 많이 꺾였거든요. 그 다음에 또 보시면은 스마트폰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한 대씩 쓰면서 더 이상 이제 늘어날 게 없는 거예요. 물론 이제 개중에는 두 대씩 쓰는 사람이 있죠. 많지 않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몇 프로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시장은 포화가 됩니다. 그러면 더 이상 늘어날 시장이 없어요. 그러면 꺾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반도체 수요도 꺾입니다. 그러면 이제 불황이 올 수 있거든요. 왜냐면 이제 투자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러면 떨어집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은 AI는 끝이 안 보여요.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지금 보시면은 생성형 AI 이게 지금 이제 4년 전부터 이제 시작을 했는데 지금 올해부터 이제 시작되는 게 뭡니까? 보시면은 에이전트. 이게 지금 올해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여기에도 엄청난 반도체가 쓰입니다. 앞으로 보시면은 그 멀티 에이전트로 아마 갈 겁니다. 그러면은 또 엄청난 반도체가 쓰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 다음에 또 아까 말씀드린 온 디바이스 AI. 이건 데이터 센터를 쓰지 않고도 기기 자체적으로 AI 기능을 쓸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모든 전자 디바이스에는 아마 AI 기능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AI 반도체가 반드시 쓰이거든요. 또 마찬가지로 그 옆에는 보시면은 메모리 반도체가 쓰입니다. 하기 때문에 이게 언제 끝날지 몰라요. 지금은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메모리 반도체는 지금 5년 계약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5년 동안은 전혀 문제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AI가 계속 저희 죽을 때까지는 아마 대세가 될 겁니다.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도 보시면 AI를 안 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보면 더 많습니다. 하기 때문에 앞으로 대세는 제가 보기에는 10년 이상은 대세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구글 같은 기업들이 HBM 의존도를 줄이려 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한 흐름이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당분간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구글이 하고 있는 게 지금 이제 TPU거든요. TPU는 GPU랑 좀 다릅니다. 이건 이제 전용 인공지능 반도체거든요. 여기에도 반드시 HBM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HBM을 줄인다?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최근에 터보 퀀트 나왔는데 이게 이제 메모리를 줄이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보시면은 터보 퀀트로 이제 메모리 사용량을 줄인다?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줄인다 그래도 이게 이제 왜냐면 그 효율이 올라가면 사람들은 더 많이 씁니다. 왜냐면은 예를 들어 볼게요.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연비가 좋아지면 사람들이 큰 차를 삽니다. 큰 차를 삽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이 안 가던 그런 장소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더 먼 곳을 갑니다. 이런 식으로 더 많이 쓰기 때문에 메모리 마찬가지로 연료도 마찬가지로 수요가 늘어납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용량을 줄인다. 그러면 더 많이 씁니다. AI를. 하기 때문에 메모리 수요는 더 커집니다. 하기 때문에 줄일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또 이건 가능해요. 앞으로 보시면은 그 CXL 요게 아마도 몇 년 있으면 아마 요게 이제 보급이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가능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메모리를 공유해서 이제 쓰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적게 쓸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CXL이 되려면 제가 보기에는 2, 3년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더 많이 쓰기 때문에 그렇다고 주는 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메모리도 아마 더 많이 쓰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AI를 더 많이 쓰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러면은 또 그만큼 메모리는 더 늘어납니다. 하기 때문에 이거는 줄인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불가능합니다. 왜냐면은 그 폰노이만 방식은 기본적으로 프로세서가 쓰이면 메모리는 반드시 쓰일 수밖에 없거든요. 물론 나중에 이제 원칩으로 돼서 뉴로모픽 반도체가 된다 그러면은 가능할 수 있죠. 메모리하고 시스템 반도체를 원칩으로 쓴다. 가능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거는 앞으로 10년 이상 이후의 일입니다. 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립니다. 전쟁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유가가 상승하고 데이터 센터 전력 비용이 증가할 경우 캐펙스 축소가 메모리 수요 둔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전쟁이 장기적으로 간다면 그럴 가능성도 없잖아 있죠. 근데 지금 분위기는 전쟁이 조만간에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가능성은 크지 않겠죠. 근데 만약에 전쟁이 뭐 1년, 2년 장기장 간다라면은 그럴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근데 지금 분위기 보시면은 아마 조만간에 끝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갈 가능성은 낮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투자 전략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삼성전자 협력하는 소부장 기업들 중에서 주목해야 할 곳이 어디라고 보시는지. 제가 예전에도 이런 질문을 한번 받았는데요. 저는 말씀드리는 게 일단은 장비 기업 말씀드리면 세메스 같은 기업 좋습니다. 세메스는 자회사거든요, 삼성에. 그래서 삼성이 라인을 깔 때마다 반드시 세메스 장비를 첫 번째로 깝니다. 그 세메스는 보시면은 그 세정 장비라든지 식각 장비라든지 그 다음에 포토 장비라든지 그 다음에 후공정 있지 않습니까? 테스트 장비라든지 패키징 장비 거의 라인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기 때문에 첫 번째 삼성이 팹을 짓는다 그러면 그 세메스 장비로 다 깔아버립니다.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세메스에서 할 수 없는 거는 다른 기업들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삼성이 투자한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지분. 예를 들면 뭐 원익 IPS라든지 이런 기업입니다. 그 다음에 소재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솔브레인 이런 기업들 투자한 기업이거든요. 그 다음에 또 SNS텍 같은 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기업은 삼성이 지분이 투자된 기업이거든요. 이런 기업은 반드시 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눈여겨보시고 투자하셔라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제 세메스는 이게 이제 엄청나게 큰 회사거든요. 장비 국내 넘버 원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10위 안에 들 겁니다. 엄청나게 큰 기업인데 상장이 안 됐습니다. 비상장 기업입니다. 아쉽게도. 그래서 일단은 삼성이 지분을 투자한 기업 눈여겨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지분을 투자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제 기술력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투자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기업들은 쓸 수밖에 없어요. 하기 때문에 이런 기업은 같이 성장한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외에 추가로 주목해볼 만한 반도체 관련 종목은 어디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자율주행차 기업들 좀 주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3년 전에도 자율주행차 관련돼서 이제 책을 하나 썼거든요. 그 당시에 제가 쓴 다음에 바로 자율주행 시장이 약간 캐즘에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성장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약간 주가가 이제 많이 떨어졌거든요. 특히나 이제 텔레칩스 같은 기업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최근에 보면 이제 또 다시 주목을 받기 시작을 했어요. 특히나 보시면은 현대라든지 기아차 있지 않습니까? 기아차에서는 2030년까지 완전 자율주행차 하겠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어요. 얼마 전에. 그러면은 지금 전기차에는 반도체가 한 1000개 정도 쓰이는데 3단계 자율주행차에는 한 3000개 정도 쓰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완전 자율주행차로 가면 최소한 5000개 이상, 많으면 10,000개 이상 쓰이거든요. 그러면은 반도체 수요가 엄청납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지금 아직도 전기차보다는 가솔린차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전기차로만 바뀌어도 반도체가 1000개 이상 쓰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기존에 있는 자동차는 한 300개밖에 안 쓰입니다. 반도체가. 근데 전기차로만 바뀌어도 1000개 이상 쓰이거든요. 그러면 반도체가 엄청나게 쓰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동차 관련된 반도체 기업들이 수혜를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주가는 오릅니다. 최근에 보시면은 텔레칩스도 그것 때문에 발표한 다음에 주가가 좀 올랐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계속 이쪽 시장이 커지기 때문에 저는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반도체 시장을 바라보는 핵심 포인트 한 가지만 짚어주신다면 무엇일지 궁금합니다. 반도체 기업 투자할 때 AI 반도체 관련된 기업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기업들 투자하셔라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대세는 AI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이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앞으로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 10년 이상 갈 것 같아요. 최소한 20년이 될 수도 있고 30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 투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보시면 이 반도체 기업들, 그 다음에 HBM 관련된 기업들, 이런 기업들 관련된 기업들, 소부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기업들도 혜택을 보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 관련해서 투자하시면 반드시 주가도 오른다. 그러면 투자도 상당히 성공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 책 한번 반드시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거니까 한번 보시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는 AI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 투자하시면 앞으로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기업들 투자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투자하실 때는 반드시 장기적으로 투자하셔라 말씀드립니다. 최소한 3년 이상 보면서 이제 투자하셔라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기업의 실적이라는 거는 장기적으로 보면 반드시 주가에는 반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삼성이나 SK의 주가가 지금도 오르고 있지만 이게 언제 뜰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제 외부의 어떤 변수가 있기 때문에 갑자기 경기가 안 좋게 되거나 어떤 이제 안 좋은 변수가 터진다 그러면은 주가는 반영이 되거든요, 바로. 근데 그런 변수는 반드시 1년 안에는 다 거칩니다. 하기 때문에 3년 정도의 어떤 기간을 보고 이제 하신다 그러면은 반드시 성장하는 기업은 주가에도 반영이 됩니다. 하기 때문에 3년 이상 보시고 투자하시고, 저는 기본적으로 팔지 않습니다. 뭐 필요할 때만 팝니다. 돈이 필요할 때. 집을 산다든지 제 아들이 뭐 등록금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어쩔 수 없이 팔아야겠죠. 그런 경우 아니면 저는 이제 안 팝니다. 하기 때문에 장기간 보시고 투자하셔라 말씀드리고, 특히나 AI 관련된 기업들 주가 떨어질 때, 특히나 이제 변수 악재가 터졌을 때 떨어질 때 사 모아 가셔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은 성공적인 투자가 될 걸로 보여집니다.